월요일에 올리는 투자마인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드라마 금수저 아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해가지고 수저론이 이제 한때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그게 뭐 웹툰도 만들어지고 뭐 이제 드라마까지도 만들어지고 막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이 수저라는 거, 이 수저론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부모의 자산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게 이제 수저론에서 이제 계급론으로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대한민국 계급 측정기 뭐 이런 게 막 돌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개정판이 붙었어.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무슨 기준으로 만들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근데 이게 또 개정이 됐다는 거는 도대체 뭘 가지고 개정을 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읽어보면은 이게 좀 안 맞는데 라는 내용도 많습니다. 아마 이거 그냥 재미 삼아서 누가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누가 또 다시 개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 연봉이 얼마면은 뭐 무슨 수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연봉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내 연봉은 상위 몇 %일까 뭐 이런 그 데이터들을 보면요. 실제로 연봉이 1억이면 많은 분들이 뭐 1억 정도는 다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회사를 다녀보면 알죠. 연봉 1억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 건가. 이게 상위 7%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7%라는 거는 100명 중에 7명이 받을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연봉이 1억이라는 건 상당히 소수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 연봉 5천 하면은 평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떤 이상형이 제 남자친구 연봉은 한 5천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 상위 27%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명 정도나 연봉 5천을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다. 거기다가 이게 나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데 연봉 5천? 이러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연봉 3천 하면은 에게 뭐 그 정도 받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상위 50%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3천을 못 받는 분이 전 국민의 절반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그 일반화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고 모범 답안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주관식 위주의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객관식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많이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일반적인 그 모범 답안에 대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잘 사는 인생이 딱 정답이 있어요. 언제 결혼해야 되고 대학교는 어디 나와야 되고 무슨 직업을 얻어가지고 대기업 어딜 간 다음에 몇 년 정도 사귀어가지고 언제 결혼하고 집은 어디에 얻어야 되고 평수는 얼마 혼수는 이거 이게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혼수를 살 때도 인터넷에 물어봅니다. 남한테 물어보고 사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아니 내가 우리 집 가구인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디자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거는 그래 나도 좋아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약간 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동산 계급표. 근데 이거 보면 2023년 부동산 계급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매년 업데이트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급지를 막 나누고 뭐 황족이니 왕족이니 막 나누는데 사실 이거 되게 불확실한 거고 거기다가 이게 뭐 정확한 그렇게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뭐 평형대라든지 단지별로 어떤 사는 사람들 수준도 다르고요. 자동차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계급표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편이에요. 그럼 뭐 비현실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 살아 이거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뭐 연봉이 뭐 2천이면은 뭐 걸어 다니고 뭐 3천이면 모닝을 사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연봉이 5천이어도 차를 안 탈 수 있으면 안 타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타세요라는 것도 어찌 보면 아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한 것도 있습니다. 뭐 시계든 뭐 패딩이든 뭐 명품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브랜드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경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계급을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뭐 최상의 뭐 황족이 이거고 뭐 중간에 귀족이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계급을 막 매기는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내 눈에 뭐가 이뻐 보이거나 아니면 내 눈에 되게 좋아 보이는 어떤 물건이 있어도 남들이 안 사면 안 삽니다. 특히 어떤 뭐 명품을 산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남의 의견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좀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뭐 이 가방 아니면 내가 이 옷을 내가 좋아서 그냥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를 들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까? 라는 거를 조금 더 신경 쓴다는 거죠.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차 살 때 그 돈 씨 많이 하죠. 야, 너 미쳤냐? 왜 그거 샀냐?
아니, 미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게 이뻐 보여서 샀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자동차는 내가 전문이야. 이거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하면서 뭐 이런 걸 막 말을 해줘. 근데 얘도 자동차가 없어. 근데 막 이게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막 설명을 막 해주죠. 네, 그래서 개천에서 욕 못 난다. 성공 요인일 수 있는 부모 재력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유독 부모 재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미부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사회적으로 구조가 이상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유독 유별나서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부모 재력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부모 재력이 좋은 분이 많겠습니까? 안 좋은 분이 많겠습니까? 이 부자라는 건 항상 소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안 좋은 분들이 대다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수저가 아니면 어차피 의미가 없구나라는 약간 그 패배주의도 많이 팽배하게 됐어요. 이 금수저론, 뭐 수저론이 많이 유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요즘엔 좀 안 쓰지만 한때 이제 헬조선 얘기를 엄청 썼습니다. 근데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요즘 헬조선 얘기를 잘 안 해요. 어쨌든 이 헬조선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뭐 태어났으니까 살지만 우리 애는 안 낳겠다. 뭐 이런 그 논리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저론, 헬조선 유행이 이제 2015년대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침 또 우연히 겹친 건지 모르겠지만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흑수저가 등장하니까 출산율이 급전직하를 하더라. 2015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건데 이때부터 이 세대 간 갈등도 좀 늘어나고 성별 간 갈등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직 은퇴를 안 했는데 자녀들이 이제 고용 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부모님이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한테 일자리도 물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50대, 60대 세대들이 빨리 은퇴를 해줘야지 우리가 취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성별 간의 이제 다툼도 커집니다. 과거 대비 이제 남녀 교육의 격차나 어떤 일자리의 어떤 차이가 적어지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남자들만 일하는 곳들에 여자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자분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은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나이로도 경쟁하고 성별 간으로도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회가 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수저론 이런 것까지 막 생기니까 야 이거 뭐 결혼해서 뭐해? 애 낳아서 뭐해? 의미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좀 늘어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보면은 2015년도부터 유독 떨어집니다. 자녀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거가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그 금수저가 아니면 의미가 없고 뭐 포기하는 게 편해. 뭐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뭐 헬조선이야 하니까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계속 계층 상승 가능성이 30%를 못 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자녀가 어차피 나보다 더 잘 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는 되게 소수였는데 지금은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흑수저를 물려주기 싫어가지고 아이를 안 낳을 겁니다. 뭐 가난에 되는 저한테서 끊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너무 그냥 당연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경제력이 자녀 미래에 영향을 주기는 줍니다. 어떻게 안 주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금융자산이 좀 많은 분들 있죠. 상위 25%.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대기업에 갈 확률도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좋은 동네에 가서 살고 하면서 뭐 학업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이게 평균에 수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의미하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첫 일자리 소득 수준도 차이가 좀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 월급을 좀 더 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대기업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는 급여가 높을 확률도 높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보다 보면은 이거 노력해도 소용없네라는 결론으로 가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아이를 낳는 게 저출산 뭐 문제인데 아이를 낳으려면 뭐 결혼이라도 해야 될 텐데 결혼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세, 49세 남자 절반이 미혼이라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기준이고 지금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40대에 거의 40% 가까운 사람들이 미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면은 원래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애가 뭐 빨리 결혼하신 분들은 뭐 고등학생, 뭐 대학생이 되는 분들도 있었던 시절인 게 40대인데 지금은 40대에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의 사람들이 미혼이라고 해요. 그만큼 40
30대 남자 여자가 다 미혼이면은 뭐 답이 없는 거죠. 애를 낳을 확률이 극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안 하고 혼외 출산하는 율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혼율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아이를 낳을 확률도 낮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혼을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애를 해서 뭐 하냐 이런 생각까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애를 낳을 필요가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안 할 건데 뭐하러 연애를 해? 해서 실제로 현재 연애를 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63%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를 봐도 사실 만 18세에서 29세면은 연애를 하기 가장 최적의 상태인데 이때도 41%밖에 연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대도 연애를 열에 6명이 안 하는 그런 나라예요. 30대도 40%고요. 그리고 40대로 가면은 당연히 이제 연애는 이제 급감합니다. 20%를 채 안 되고 열에 8명은 연애 안 합니다. 근데 미혼이야. 연애는 안 해. 당연히 결혼도 안 하겠죠. 당연히 결혼도 안 하니까 자녀도 낳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뚫고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계급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계급표를 만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죠. 우리나라는 계급이 다 정해져 있고 다 모범답안, 정답, 뭐 가성비, 뭐 최고의 등급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여기서 나 결혼하기 싫어. 일로 가면은 계급을 좀 덜 만나는데 그래.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계급표가 나타난다. 웨딩드레스 계급도 공유해 봅니다. 하면서 막 이런 뭐 막 써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됩니다. 하이엔드 고가 라인에서 웨딩드레스 가격대별 비교. 300만 원 이상은 뭐 이런 거고요. 500만 원 이상은 뭐 이런 거고요. 800만 원 이상은 뭐 이런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공유하고 공감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지켜야 되나 보다 하면서 다시 또 원래 몰랐는데 갑자기 생겨. 이 정도는 해야죠. 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결혼할 때 한 10년 전만 해도 반지 순위라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돈에 맞춰서 뭐 종로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약간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뭐 명품 반지 중에 조금 저렴한 것들 뭐 그런 거 위주로 했었는데 이게 한 10년 사이에 인플레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세론이 1위야. 부세론이 얼만데 이거 까르띠에가 이거 얼만데 이걸 그냥 뭔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런 게 계급도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 이 정도는 다 한대 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하기 시작하면 다들 한대 하면서 다 같이 하니까 진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평생 한 번인데 이거에 붙으면 이제 무적의 멘트가 되는 거죠. 이 상위권이 명예와 소득 모든 것을 가지는 구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보면은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뭔가 하나를 고생해서 얻으면 다른 걸 좀 놓거나 이러면 좀 약간 균형추가 맞는데 우리는 잘 된 소수가 승자 독식 구조를 갖는다고 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경쟁해서 올라가야지만 된다는 게 약간 국민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계급도라는 거는 내가 성공해서 이거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졌다는 거는 거꾸로 나는 성공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결혼 잘했어 라는 게 저는 예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뭔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 라는 게 좋은 차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라는 게 우리 집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은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이 행복에 되게 직결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맞다. 그래서 학벌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삶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또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면 좋은 소득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도도 높아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뾰족한 곳으로 도달만 한다면은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아이들을 공부 열심히 시켜야 된다. 뭐 사교육에다가 돈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이유도 이게 우리 애가 할 수만 있다면은 얘를 어떻게든 공부를 상위권으로 보내면은 얘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데이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만 잘 시키면은 명예가 좋은 직업도 얻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공부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명예도 좀 안 좋고 돈도 상대적으로 또 못 보는 직업들을 얻게 될까봐 이게 걱정되는 거죠. 이거의 어떤 극단인 게 지금 의대 열풍인 거죠. 의대를 가면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할 때 뭐 도움도 되고 돈도 잘 벌고 다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야겠다고 지금 5천 명으로 늘긴 했지만 여기에 지금 수십만 명이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어차피 계급화 사회니까 노력해도 의미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계급이 없는 사회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급화가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계급이 덜한 거죠. 유럽이나 선진국은 이미 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별로 없었던 나라거나 예전부터 왕정 국가였던 곳들은 실제 귀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귀족이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왕족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한번 나라가 망했었고 또 전쟁도 겪고 하면서 아예 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계급이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부자가 조금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았죠. 다 가난했었지만 이제 조금 경제도 성장하고 뭔가 좀 선진화가 되면서 이제 격차들이 생기고 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가문의 자산 같은 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슬슬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왔다. 그래서 어차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왜냐면 이제 막 계급화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포기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포기하면은 그 끝에 행복이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난 어차피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사실 노력을 더 해가지고 행복을 좀 찾아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그냥 빨리 놔버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기존의 성공 방식이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계급화라는 거는 고착화고 이 고착화라는 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좁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합니까? 사교육이든 어떻게든 돈을 더 갖다 부어가지고 이 좁은 문을 뚫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융자산이 상위 25%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대비해서 대기업 정규직일 확률이 다른 분위가 아주 낮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정도 차이면은 또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정한 경쟁을 아직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계급이 고착화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 가보시면은 오히려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사교육을 안 시키는 이유가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켜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다른 의미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은 뭔가 시키면 얘가 좀 바뀔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렇게 돈도 갖다가 들이붓는 건데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의미가 없다. 이미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어떤 식의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나라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선진국 중에서는 사회 변화가 좀 빠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기업들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뭐 잘 하던 것들도 이제 갑자기 또 새로운 어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막 갑자기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선진국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런 나라들 보면은 역동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살면서 계급 이동을 할 확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없던 것이 생기면 결국에 그에 따른 기회도 생기는 거거든요. 뭐 저도 뭐 유튜브를 하지만 제가 10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뭐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유튜버를 할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뭐 인플루언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뭐 온라인으로 판매나 뭐 이런 것들도 워낙 많아지고 요즘에 뭐 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늘어나면서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없던 직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만 좀 무시하지 외국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첨단의 선진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대단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가 마냥 나쁜 것인가? 다른 나라는 더 없는데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좁아지는 방식을 내가 그냥 따라가는 분들이 대다수죠. 근데 이 방식은 어쩔 수 없어요. 문이 작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성공할 분들도 있죠. 왜냐면 나는 이 경쟁을 뚫고 더 잘할 자신 있으면 여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이 좁아지는 데에서 내가 뚫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사실 새로운 방식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기존의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뭐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기존의 경쟁 방식의 그 길을 따라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수준의 어떤 노력, 그러니까 뭐 아주 뛰어난 수준의 노력을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는 않으면서 기존의 방식 안에서 이 좁아지는 문 앞에서 왜 문이 닫히고 있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 부모 탓, 남 탓, 사회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면은 뭔가 사회가 바뀌지도 않는데 나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마음은 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은 안 된다.
이 만화 베르세르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 나왔던 어떤 이 문구가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명대사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요 얘기를 약간 명언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데 있어. 뭐 되게 악덕 기업 있죠. 악덕 기업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이 회사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난 나가려고 그래. 그럼 갑자기 팀장님이 잡아. 그래서 야 도망치는 곳에 낙원은 없어. 야 네가 여기서 힘들다고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너 여기서 더 다녀야 돼. 뭐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뭔가 목표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남을 그냥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아니야. 너 그렇게 남만 의지하고 그렇게 흘러서 도망쳐가지고 도착한 곳에 네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건 없다. 한마디로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바꾸려고 하고 네가 목표도 세우고 의지도 가져야지 그냥 흘러가지고 남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남 탓하면서 살면은 좋은 결과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세상을 되게 반대로 놓고 보면은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정보의 과잉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거기다 지금 비용이 엄청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AI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도 워낙 발달하기도 하고 시스템이 되게 고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뭘 하려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 비용이 되게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5천만 원, 1억 모아가지고 뭐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것들도 지금은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랑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홈페이지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기도 했고 많이들 못하다 보니까 뭐 하나 만들려면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또 돈 내고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유지 관리한다고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받기도 했던 게 고작 얼마 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이제 시대가 막 바뀌고 기술도 많이 좋아지면서 요즘에는 그냥 무료로 바로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사이트들도 많고 뭐 몇십만 원 내면은 만들어주기도 하고 유지 보수까지 해주는 곳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냥 그만큼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시작 비용이 많이 낮아졌다. 그냥 스타트 라인이 되게 낮아진 거죠. 어떤 것들은 아예 무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워낙 이제 정보도 많고 예전에는 배우고 싶어도 기회조차 없었던 적도 많습니다.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는 유튜브 자체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뭐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책을 봅니다. 책도 보고 뭐 그때는 뭐 다음 카페 뭐 이런 거 조금 있을 때입니다. 뭐 당연히 단톡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강의를 하십니까 하면 강의를 안 하죠. 강의 안 하고 뭐 책을 봐. 그럼 책에 뭐 써 있는데 책도 뭐 지금 최신 정보도 아니고 뭐 학원도 없고 뭐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무인 창업이라든지 온라인 창업 이런 개념도 없어가지고 뭘 하려고 돈을 벌려고 자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뭐 가게부터 얻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몇 천만 원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차렸다가 안 되면 뭐 수천만 원 빚지고 망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고작 10년 전, 15년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한다고 뭐 다 돈 버냐, 뭐 도전하면 성공하냐, 뭐 그거 한다고 바뀌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산다고 해서 어떤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뀌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인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더 바꾸려고 하고 무언가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 마라 라고 말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항상 말하는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이 비교는 어제 나와 하는 거고 비교는 남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 있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문장만 있으면은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루하루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문제도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배움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또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고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다들 힘들고 다들 상황이 안 좋지만 이 안에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새로운 길들은 항상 열리고 그 길에서는 지금 이 좁아지는 문에서 막 다들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성공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은 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좀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언가를 좀 바꾸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남한테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부터 하면 뭔가 인생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